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하락을 했고 러셀만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침장에 좀 올라갔다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11시경부터 시작해서 저 흘러내렸죠.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이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보상이 없으면은 호르무즈가 해외 개방이 안 된다. 자, 그때부터 유가가 뛰면서 주가 자체도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양이 있다. 아직까지 뭐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을 못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조금 쉬는 장세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올라갔던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이런 것들, 빅테크 업체들이 조금 하락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대신해서 지금 이제 안 갔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뭐 지금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게 시게이트 이런 것들 메모리 중심으로 약간의 반등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일단은 나쁘진 않았다. 좀 보합세가 있었고, 어제 또 많이 내려갔던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쉬고 또 안 간 종목이 또 다시 가고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은 하락이 되었고 그에 반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하락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심으로 약간의 숨고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주가가 간등 유틸리티, 에너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갔죠. 원래는 이렇게 갈 때는 테크놀로지가 안 가는데 부분적으로 주가 자체가 많이 갔던 종목들은 좀 쉬고 안 갔던 종목들은 다시금 달리고 그런 것들이 테크놀로지 기술주 안에서도 나타났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안 좋았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구글 이런 쪽이 안 좋았으니까 가장 나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지금 상승했고 나머지는 좀 하락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시장에 힘이 돌지를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거시가 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다른 것보다는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올라온 다음에 어느 정도 거시가 받쳐주면 다시금 가야 되는데 자, 거시가 지금 받쳐주지 않고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내려가질 못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다시금 일단 좀 조정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안 되면은 아무래도 좀 2주나 3주 지나면 계속해서 유가는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더 많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브렌트유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는 1.43% 상승한 89.13은 거의 뭐 90달러에 가까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00일선을 일단 돌파되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강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크루드 오일 마찬가지입니다. 1.32% 상승한 8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달리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나마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는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0.28% 상승한 4.69를 기록하고 있고 30년물 금리도 0.15% 잠깐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뭐 5.2%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안심할 수치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더 내려와야 주가가 달리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내려오니까 주가가 지금 달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되고 있죠. S&P 500 지수도 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고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모양이 있고 지금 나스닥 역시도 0.65%로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좀 내려오고 있다. 다우도 좀 많이 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죠. 전반적으로 올라갔던 것에 대한 좀 차익 매물들 이런 것들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달려줘야만 내려와 줘야만이 주가 달릴 수 있는데 자 그게 안 되니까 자 기다리다가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러셀은 조금 일단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나마 좀 반등이 일어나면서 러셀만 좀 상승이 되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수도 약간은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세로 뭐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일단 하락의 추세는 꺾였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상승의 추세가 돼야 되는데 좀 기간과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해서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텐데 유가가 그 시간 못 올라가게 하고 있으니까 좀 눌림목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이란 사태 악화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또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이란의 사무총장이 이란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겠다. 그렇게 재차 강조를 했고, 그 다음 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 외무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똑같죠. 자, 6월에 양해각서를 계속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한 보상을 이란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또 내려가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강세장과 관련해서 여전히 한 가지 큰 의문점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자체를 본다면 지금까지 닥쳐온 거의 모든 난관을 큰 문제 없이 잘 헤쳐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이 지난주에는 다우지수와 함께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수들은 각각 13%, 12%가 상승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에 전쟁이 지속되고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대체로 좋은 성과를 냈고,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일단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어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도 강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게 될지는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S&P 500 지수가 큰 폭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CBOE의 변동성 지수가 15 아래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과 같은 가격 움직임의 징후가 표면 아래에서 있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S&P 500의 옵션의 변동성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품과 같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거품과 같은 그런 역학 관계가 견조한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시장을 주도할 동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음 상승장이 기술주의에서 주도될지 아니면 시장의 다른 부분으로 지속적인 확산에 의해서 주도될지는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기술주에서 그렇게 지수가 계속해서 주도가 된다면 너무 일단 확산이 안 되고 요 한 종목만 가게 되면 섹터가, 자,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안 될 때는 또다시 이렇게 꺾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S&P 500의 기술주가 2010년도에 들어서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4% 급등한 에너지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부분이 섹터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3개월 동안 헬스케어 금융 부분의 상승세로 좀 옮겨가면서 이 기간 동안 해당 부분이 18%, 13%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는 좀 상승해 5%밖에는 그치지 않았다. 조금 확산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 변화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그렇다면 더 넓은 시장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S&P 500의 콜옵션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노출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월에 만료되는 행사가 7,900인 콜옵션이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쨌든 저 옵션을 통해서 조금 계속해서 들고 간다는 말은 상승으로 좀 배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강세장이 곧 시작될 건데, 자, 그거 자체가 향후 18개월간의 호황 기간은 10월부터 시작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전략가인 제이캐펠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강력한 18개월의 주시장 상승세가 10월 3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역사적으로 유리한 시기엔 주가 수익률이 106년 이상의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7년 주기성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2월 13일 이후에 2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해당 기간이 시장 사이클에서 불리한 구간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성과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는 10월부터 상승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지능에 힘입어 형성된 이러한 상승작이 4주년을 앞두고 다소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전략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강력한 18개월간의 주식의 상승세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7년의 지금 이제 주기에 다음 유리한 상승장이 10월 30일에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간은 지난 106년 동안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를 예언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자신도 이 7년 주기가 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지 설명하기 어렵다. 자,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이 주기 외에도 시장조사 기관들이 발견한 달력 기반의 특이 현상은 많이 있다. 투자자에서는 때로는 효과 있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지 일단 데이터에 관한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건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 7년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S&P 500의 성과를 측정해 봤더니 유리할 때하고 불리할 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해봤겠죠. 그래서 횟수는 27번이고 이거 20번이었다. 유리할 때가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승률이 20% 이상이 될 때가 19번이었고 여기는 6번이었다. 그만큼 일단 이쪽이 더 많다는 거죠. 자, 손실 건수가 마이너스 20%된 것은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7년 주기를 기반했을 때는 아무래도 더욱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6년간의 시장이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7년 주기를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각 7년 주기를 3년 반, 3년 반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 주기를 다시 18개월간의 유리한 기간과 18개월간의 불리한 기간으로도 세분화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기간에 걸쳐서 상승 추세를 보였지만은 불리한 시기의 수익률이 유리한 시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일관성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리한 시기에는 평균의 성률과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의 경기 순환 주기는 불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18개월이 시작된 2025년도 2월 13일 이후에 S&P 500 지수가 26%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센트의 채권 시장의 평가표는 예정만큼 강력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 개입과 강한 초기 상승세 이후에 엔화에 대한 시장은 다시금 실제로 보여줘라는 반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투두 리스트 이래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래가지고 메모지를 일단 남겼죠. 사람들이 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엔화에 개입한다. 자, 그렇게 했는데 엔화가 적극격하게 떨어지더니 결론적으로 다시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엔화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고 있다. 또다시 돈을 갖다 부어야 될 판에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지난 11월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국채가 2025년도 이후에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국제시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는데 2020년도 한여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게 되면 더 이상 같은 주간을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트럼프가 일본 국채를 제외한 모든 국채보다도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채권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 채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것보다 특별히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30년물짜리가 지금 이제 5.238로서 5.1을 갖다가 돌파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 한번 보게 되면은 UK 있죠. 그만 5%를 넘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US가 4.7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4%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세력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에 발생했던 사건들은 베센트의 지금 이제 수익률 통제 임무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피해 일부는 자초한 측면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재무성과 공동으로 엔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를 사지 말고 일본 국채를 사라. 자,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그 국채를 털어가지고 지금 이제 엔화 방어에 들어가지 말고 자, 우리 국채를 갖다가 내가 담보로 잡고 그 돈을 빌려줄 테니까 미국채를 담보로 내놔라. 그래서 레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미국채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방어를 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뭐 유로 달러로 바꾸든지 해서 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에서.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들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금 네 실력을 보여달라. 그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금 이제 재정 상태를 보여달라. 그렇게 엔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그런 주식들 그 원화도 통화들 본다면 원화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위안화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 또 엔화도 있고 이런 것들의 장기 채권 수익률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저 원화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위안화 이런 것들이나 엔화들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를 던지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게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베센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일본은행이 일본 자본의 본국의 송환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싼 자금이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 돈이 다시금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일본 자본의 본국 송환을 장려해서 일본의 가치, 엔화 가치를 강화하려고 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 유출을 촉발해서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투입됐던 엔화 자금들, 주시장에 투입됐던 엔화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이렇게 다 빠지면은 거의 막 붕괴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려해서 지금 베센트가 작용을 했는데 먹히지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 역시도 계속해서 다시금 확대가 되고 있다.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다시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센트가 시장에 개입해서 엔화 가치가 많이 일단 올라갔죠. 이렇게 엔화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올라가서 거의 160엔까지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왔던 폭의 50%가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먹히지 않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센트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미국의 수익률 곡선을 가파르게 만들고 싶을지 그렇게 하는 여부가 되고 있는데 정말에서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가파른 수익률 곡선은 단기 자금을 차입해서 장기 자금을 대출한 은행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아마 은행주들이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 있는데 저희는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엔화 약세가 곧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재무부는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엔화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원화 위안화도 따라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아시아 통화 가치의 상승은 글로벌 경기 부양을 의미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화 쪽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 그 말은 돈이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단 또 돈들이 일단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금이 일본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경기 부양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자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월가 은행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해지 전략을 권고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매도 기준점으로서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월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 때문에 조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6개의 대형 금융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자, 엔비디아 고객이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천원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업종들 이때까지 보면은 이렇게 뭐 블루아울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있죠. 소프트웨어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았던 회사들 그런 것들의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일단은 지금 담보 제공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금융기관들이 지금 생각을 해서 돈을 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젠슨항은 월요일에 체결된 양해각서가 순환금융의 연장선상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즉시 대응하면서 순환금융이란 기업이 자사 고객에게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스스로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인데 지금까지 AI 구축에 대한 주요 비판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근데 지금 이제 황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 계획은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수요는 실제로 존재하면서 투자 자금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도 지금 이제 이런데 동의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극단적인 강세라든지 약세 신호를 나타내는 은행 지표는 8월에 1.4를 기록했는데 2018년도 1월 이후에 매도 신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수준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S&P 500의 지수, CBO의 총 푸콜 레이쇼, 그 다음에 순선물 포지션, 상장지수 펀드의 유입에 이런 것들의 CBO의 외국 지수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조금 일단 해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 심리 지표가 매도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S&P 500 지수는 향후 3개월 동안에 평균 2% 하락한다. 자, 그렇게 은행 측이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특정 업종에 국한된 그 극단적인 현상 없이 나스닥 100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스파고의 권호성 한국분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자, 향후 3개월 동안은 3% 상승을 예측하면서 성공률은 100%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 자, 그 이유는 계속해서 EPS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본다면 CPI 지수가 있겠고 그 다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브루드컴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본다면 CPI는 발표 당일에 S&P 지수가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2년간의 일일 평균 폭보다도 좀 낮은 수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해지 수단이 저렴하고 물가 상승률의 부진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 적합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발표된 부정적인 고용 보고서 이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높게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데 낮게 나오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의 분석가들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CPI 지수가 3.4, 그 6월에 3.5에서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특히 지난주 발표된 7월의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9월 차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데이터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좀 낮게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다들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2분기에 EPS의 호조세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월가의 컨센서스를 평균 8%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상승했다는 것들, 4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세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아무래도 실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술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예상치를 10% 상회하는 등 강세가 확산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실적이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CPI 지수만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달리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단지 이제 유가의 문제로 인해서 실적 발표가 지나가고 나서는 조금 이제 거시경제가 좀 누르는 현상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 순환금융의 의혹을 갖다가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월가는 그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소비자 심리 지표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매도 시그널을 기록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CPI에 대한 해지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은행의 투자 심리 지표는 8월에 1.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1월 이후에 매도 신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수준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증가한 것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역시도 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는 순환 논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밴드 파이낸싱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아폴로, 자, 이런 데 컨소시엄이 있었죠. 블랙락이라든지 블랙스톤, 그다음 블루필드의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그리고 KKR, 자, 이런 데가 엔비디아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상이지 지금 엔비디아의 재무제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간 곳이 뭐 이쪽이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돈이 들어간 건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이런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순환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완화시켜 줄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환 논리에 대한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제 직접적인 신용 위험은 지금까지 대부분 몇몇 소규모의 네오클라우드한 신용 보증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안 들어왔으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순환금융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월가의 다른 사람들은 양해각서에 대해서 명시된 자본 조달 체계에 대해서 훨씬 더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 여전히 자금 조달에 관여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웰스파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떤 시점에선가 건설 자금 조달에 여전히 재정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재정적 야망이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쯔우 증권 역시도 이번 조치가 순환금융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를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용 자본 규모가 확대되고 사업의 추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지출에 의미 있는 최종의 사용자 수요 증가에 지금 경제적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자, 그런 근본적인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일단 사용자가 얼마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부채에 의존하는 AI 구축 투자가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조세무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레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AI 생태계가 더 큰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투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생태계 전반의 견해는 토큰 가치가 10배 정도 성장한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AI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는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의 지금 그래픽 처리 장치 칩을 빠르게 소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금융회사들은 엔비디아가 제공한 감가상각 비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다가 칭찬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는 부채가 아닌 자산의 건전성을 보장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오히려 주가 상승에 가능하게 한 요소로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 계약들을 일종의 감가상각의 보험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스페이스X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낙관론은 우주 사업 자체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 따르게 되면 회사는 인공지능 분야 진출, 특별히 AI 스타트업 커서 인수 덕분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커서 그로우 스토리에 대해서 더 많은 단서를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의 AI 사업에 내재된 그런 저평가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가 상당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주가 아니고 AI 사업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갖다 아담 조나스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눈 데이터에 따르면 네오 클라우드를 제외한 스페이스X의 AI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큰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비중 확대를 주면서 $300로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기업 공개 후 며칠 만에 스페이스X는 인기 있는 AI 코딩의 도구 개발사인 커스를 갖다 $600에 상당의 주식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올해 초에 XAI 이런 것들과 합병에 의해서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 사업을 강화하면서 오픈AI, 엔트로픽과의 같은 업계 거물들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특별히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 그리고 5만 개 이상의 기업이 커스의 코딩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 그로 인해서 높은 도입률은 이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 11월에 연간 매출이 $10억 돌파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커스의 성공이 향후 스페이스X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면서 촉매 작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거래 완료, 이제 향후 몇 주 내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커스에 대한 더 많은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속 모델 출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주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36명이 지금 이제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1명이 강력 매수, 스트롱 매수고 18명이 바이, 그다음 6명이 홀드고 1명이 실적 부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234불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멘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광자업계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것이 ETF 있죠. 광자공학의 테마 ETF가 좀 상승 중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LYT란 티커로 거래되고 있는 새로운 라운드 1 광자 광학 ETF가 8월 6일에 출시되었죠. 첫날 거래량이 $7,670만, 둘째 날이 $1억 이상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월요일에는 한 8% 이상 하락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LYT ETF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지금 루멘텀이 14.82%, 그런 코히런트가 15%, 16% 정도로 해서 두 개를 합해서 한 30%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실적에 따라서 이 ETF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ETF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광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1의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른 것보다는 메모리 관련 주식, 그다음 포토닉스 관련 주식을 비교해 볼 때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본다면 모두 다가 공급이 집중되어 있고 좀 많은 쇼티지가 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조정할 수 없는 용량, 2028년도까지 이어지는 주문량,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동일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예산,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학의 부품 공급 업체인 코이런트, 루멘텀에 총 $40억 투자한 것 자체가 엔비디아가 그렇게 투자를 했죠. 직접적인 증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발표된 이 투자가 레이저 생산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티지가 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광학 쪽 주가에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또 광학 부분 자체가 좀 차별화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광학 모듈 자체가 특정 고객 플랫폼에 맞춰서 설계되고 검증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에 비해서 고객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고 가격 변동성이 적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광 모듈이란지 광 트랜시버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해서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네트워킹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즉,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ETF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현재 또는 잠재적인 선두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니뎀 같은 경우는 낙관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열기는 전혀 놀랍지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AI 투자가 이러한 주식의 상승을 이끄는 더 큰 요인이고, 현재 고객의 수요는 끝없이 증가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학 관련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베타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추종하는 ETF 역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8% 이상 급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투자자들은 7월에 지금 채권 시장의 이러한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23억 정도를 쏟아부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지난달에도 담보부 대출채권 CLO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장기 고금리 환경 속에서 매력적인 수익률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니까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계속 추구되고 있다는 거겠죠. 담보부 대출채권은 기업에 대한 변동금리 대출을 정권화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LSEG에 따르게 되면은 CLO 상장지수 펀드에 23억 달러가 유입되었고 올 들어서 총 유입액이 11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연준 내에서 동화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 또 3명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이자율이 많이 늘어나겠죠.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이쪽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주식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래도 채권 쪽에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쪽으로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시장 자체를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이후로 좀 그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죠. CME에서 발표하고 있는 패드와치에서는 50% 정도로 9월 금리 인상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자, 다음으로 중요한 시험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9월의 금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LO는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쿠폰의 지급액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금리가 올라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에 많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CLO는 올해 상반기에 다른 채권의 자산보다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 때 퍼포먼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트리플 B 있죠. CLO 요 자체가 2.7% 됐다는 겁니다. 원래 보시게 되면 트레저리 있죠. 이거 0.3%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왔죠. 9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런데 트리플 B라든지 트리플 A 쪽에 많이 모였다 자금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지금 자금이 몰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금리가 더 인상되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모이니까 주시장에는 조금 불리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CLO 같은 경우는 금리 환경과 관계없이 투자 포트폴리오 좀 필수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가지고 금리가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LO가 그렇게 일단 그렇게 빠지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게 보다는 포트폴리오의 필수로 생각해서 우리가 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좋은 투자처가 되고 있고 수익률도 좋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팩셋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올해 57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유입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일에 SEC의 수익률은 4.87%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JAA 이쪽에 지금 운용자산 자체를 본다면 300억 달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CLO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는 그렇게 주시장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종목 하나 볼 것 같으면 트루이스트는 인공지능이 통합되는 그런 소비자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서 베스트 바이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자체가 가전제품에 통합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시장의 트렌드에 힘입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스트 바이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81달러에서 95달러로서 올리겠다. 그래서 1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베스트 바이 실적 개선은 지속적인 제품의 교체 수요, 내부적인 변화, 자, 그런 것들과 새롭게 등장하는 소규모 제품 주기, AI 웨어러블 이런 것들에 힘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베스트 바이의 지금 이제 기존 점포 매출 자체가 회계 2분기에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는 1%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증가는 게임과 컴퓨팅, 그다음 휴대폰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힘입어서 회사가 발표한 직전 분기의 매출 성장세에서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다른 것보다는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 자, 다른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고, 냉장고 안에도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니까 냉장고를 다시금 구매할 거고, 자, 그로 인해서 베스트 바이에 지금 다른 것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루이스트에 따르게 되면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해당 소매업체는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공지능이 소비자 가전시장을 재편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확산됨에 따라서 소비자 하드웨어에 AI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베스트 바이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수준에서 AI는 현재 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통해서 접근되고 있지만은 최신의 AI 모델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AI는 스마트폰 안경, 스마트 안경,
안경, 그 다음에 반지, 시계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통합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이제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6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한 명이 스트롱 바이, 두 명이 바이고 21명이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명이 일단 실적 부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한 $80 정도로 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